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정오입니다. 점심 드셨습니까? 아직 안 드셨겠죠? 시장은 여전히 좋습니다. 인천요가 바라보는 시장 흐름은 여전히 상승 추세고, 아직까지 어디에도 매도 사인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여전히 매수하자, 여전히 보유하자, 좋은 종목들 골라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요거는 뭐 내일도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장 이 추세 자체가 극힐 같다 생각이 안 들어가요. 우리나라 코로나 오늘 몇 명 발생했나 봤는데 35명입니다. 79명에서 58명에서 39명, 어제가 좀 줄었어. 7명까지 갔다가 다시 35명으로 늘었는데, 이번에는 35명 그 지역 감염자도 좀 있죠. 근데 감염자들의 대부분이, 이번 감염자의 대부분은 그 종교 소모임에서 발생한 거라 그래요. 이 38명 중에서 총 38명인데 그 중에서 국내가 이게 조금 잘못됐나요? 국내가 6월 1일 이게 38명으로 나왔는데 35명인가요? 어쨌든 국내가 대부분이라 그래요. 국내가 36명이고 그 중에서 약 80%가 종교시설이라는데 35명이 좀 잘못된 것 같다, 그죠? 요거가 숫자가 오늘 6월 1일 오늘 6월 2일인가? 이게 조금 적어서 그런가? 아닌데 이게 통계가 아직 개비가 안 됐네요. 개비 통계가 이렇게 조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8명이 맞는데 말이죠, 그죠? 국내가 38명, 위에는 38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가 아직 정리가 안 된 모양이죠. 어쨌든 38명 중에서 국내가 36명이고 해외가 2명이다 라고 나왔고요. 근데 요 대부분이 경기, 서울, 인천서 나왔습니다. 경기에서가 15명, 서울이 14명, 인천이 8명 정도 나왔는데, 쿠팡은 이제 거의 끝나갔는데, 쿠팡은 거의 끝났고, 이제 새로 발생하는 쪽이 그 종교 소집단 모임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이제 나왔네. 아까는 이제 6월 1일 게 나왔고, 오늘은 이제 6월 2일 거, 6월 2일 거. 그래서, 종교 소집단 모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일단 뭐, 종교 집단뿐만 아니라, 뭐, 가입 공부라든가 이런 것들 아직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뭐, 학원 같은 것도 그렇고요. 학원도 뭐, 스포츠 센터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조심해야 되는데, 국면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제, 이태리의 병원장도 얘기했지만, 코로나가 발생했던 초기 단계보다 지금 코로나의 위력 자체가 많이 약화되었다. 코로나도 인간을 거치면서 인간의 T세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T세포 이런 것들에게 이제 무수히 공격을 받으면서 점차 약화되는 모양이죠. 약화돼 가지고 코로나가 이제 퍼지긴 퍼지는데 힘이 좀 없어지는, 또 여름 되니까 날씨도 따뜻하니까, 원래 이제 감기 바이러스, 이게 인플루엔자가 좀 춥고, 그러니까 서늘하고 건조한 기후에서는 창궐하는데, 좀 덥고, 또 습기가 많은 데서는 잘 안 퍼져나간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힘이 좀 약해지는 거 아니냐. 코로나라는 것도 뭐 그렇겠죠. 바이러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그것은 안심이 되는 대목이다 생각이 되고,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 쪽은 좀 안심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요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요양시설에서 26,000명이 사망을 했다. 요양시설에서. 우리나라도 요양시설에서 많이 사망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전체 10만 명 중에서 약 4분의 1이 요양시설에서의 사망자다 그래요. 그래서 특히 요양시설은 원래 이제 좀 환자들이 좀 건강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요양시설에 있는 거니까, 장애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마 그쪽이 좀 이제 기저질환이 있거나 조금 몸이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자, 결론적으로 오늘 이제 수급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급 차트를 보시면은 오늘도 기관 외국인들 양매도여요. 외국인들 123억, 기관 1245억을 매도를 하고 있는데, 기관들의 모양을 좀 주목하자. 외국인들은 뭐 오늘 매수도 아니고 매도도 아니고 뭐 중간 정도인데,
기관들은 아침에 10시까지 많이 매도를 하다가 10시 이후에는 오히려 좀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1200억 정도 매도인데 10시 이전에서보다는 이제 많이 사고 있다는 얘기죠. 매도할 거 단기 매도하고 난 다음에 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 말고 기관들의 매도 상위 종목이 뭔가 요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기관들의 요게 이제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기관의 매도 상위 종목, 매수 상위 종목이 아니라 그래서 매도 상위 종목들을 금액으로 해가지고 본다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현재 212억 제일 많이 매도오고 LG화학이 147억 두 번째, 하이닉스가 119억 세 번째,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조선주 올랐으니까 100억 정도, 그 다음에 삼성 SDI도 매도입니다. 100억 정도.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하고 그 삼성 SDI 같은 이제 전기차에서 좀 올라온 거, LG와 같이 전기차에서 좀 올라온 거, 요것들 좀 팔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주들, 역시 뭐, 오늘 많이 올랐던 삼성중공업, 또 한국조선해양, 요런 것을 팔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카카오도 좀 팔고 있고요. 미포조선도 좀 팔고 있고, 즉, 이제 좀 올라온 종목들을 팔고 있다. 셀트리온도 팔고 있고, 현대중공업 지주도 팔고 있다. 그래서 기관들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주가 좀 올라오니까 매도가 나왔다라는 건데, 매도 규모가 아까 처음 이제 장 초반보다 커지진 않고 있다. 이게 삼성중공업 100억 정도에서 더 늘어나진 않고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은 기관들이나 이제 외국인들이 조선주 좀 올라오니까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 매도할 거 매도하고 추가 매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조선업종들 뭐 보유량이 많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오늘 조선주가 좀 하락이지만 내일 이후에는 오히려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조선주의 상승 흐름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다 하는 거예요. 또 외국인들 모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은 오늘 셀트리온을 가장 많이 매도하고, 셀트리온 좀 주가 올라왔으니까 매도하겠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도하지만 매도 규모는 뭐 300억, 100억 정도고, 하이닉스는 90억 정도,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을 56억 정도, 비교적 좀 작게 매도하고 있죠. 그 외에는 뭐 HLB 생명과학 이런 것들은 매도하고 있지만 셀리브리도 매도하네요. 한국 현대중공업 지주. 근데 뭐 크게 다른 나머지 종목들은 크게 매도하는 게 없다라는 거죠. 또 외국인들의 매수 상위순, 매수순을 보니까 삼성 SDI를 기관들은 매도하지만 외국인들은 좀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 삼성 SDI 매수, 또 뭐 LG 디스플레이도 매수, 또 뭐 삼성생명 호텔신라 이런 것들 매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에 지금 장 초반에 일부 종목에서 매도가 좀 나왔지만 그 매도가 지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겠다. 그래서 일단 조선주 쪽에서 한국조선해양이 아침에 갭상승 출발하고 난 다음에 밀리긴 밀렸지만 일단 단기 매물은 좀 소화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어요. 단기 매물을 소화하고 한국조선해양 이제 행보를 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오후 대에서는 조금 일정 부분 또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또 현대미포조선 마찬가지입니다. 갭상승에서 주가 매물 나왔지만 그 매물 이후에 일단 안정기를 그치고 있다라는 거죠. 오후 들어서 좀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개념. 또 삼성중공업 마찬가지로 삼성중공업은 갭상승했는데 좀 덜 빠졌네요. 그만큼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물이 작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삼성중공업 갭상승했지만 이후에 주가 흐름이 뭐 비교적 안정적이다라는 거죠. 다음에 대우조선 마찬가지로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이 뭐 사실은 주가 좀 많이 오르긴 올랐는데 그만큼 기관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작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갭상승 이후에 조정 폭도 좀 작다라고 볼 수 있겠고, 반면에 한국조선해양하고 현대미포조선은 기관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아무래도 대표 종목이니까, 우량주니까.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기관 외국인들의 매물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내일 이후에는 한국중공업이나 한국조선해양이나 미포조선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 예,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조선주가 오늘 매물을 받지만 내일 이후에는 오히려 좀 좋을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관련해서 조선기자재 종목도 봐야 될 텐데, 조선기자재도 사실은 이게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한국카본과 동성화인텍인데, 동성화인텍이 그동안 좀 오르긴 올랐습니다. 오르긴 올랐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의 과정, 즉, 이 매물대를 돌파하고 매물의 소화 과정은 필연적이라 보여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동성화인텍 같은 게 매물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게 고점이냐? 고점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좋아지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막 좋아진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고점은 아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오늘 당장 사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이 매물을 한번 소화했다. 여기 매물을 소화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쭉 장기적으로 볼 때는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개념을 보셔야겠다. 동성화인텍 그렇고 한국화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종목이 LNG 본행제 쪽에서 뭐 대표적인 종목이니까 그동안 주가가 쭉 올라갔고 오늘 뭐 매물 한번 나왔지만 한국화분과 동성화인텍은 LNG 선이 무려 100척이에요. 100척이기 때문에 그 본행제 들어가는 거 굉장히 많을 거다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쭉 앞으로 좀 흐름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광과 승강밴드 같은 종목들이 이제 이게 이제 피팅 업체죠. 피팅 업체는 그 배를 갖다가 제작을 할 때 고정시키는 이런 거 역할을 하는 거죠. 고정시키는 그런 핀 이런 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뭐 대규모 플랜트 사업이나 이런 쪽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이런 종목들인데 굉장히 우량한 종목이죠. 그래서 주가가 이제 갭상승을 해서 장기 라인까지 돌파를 했는데, 장기 라인 돌파하면서 뭐 매물은 당연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장기 추세, 하락 추세가 마무리될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장기 하락 추세가 마무리되고 반전이 나온다면 좀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태광이라든가 같은 승강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도 뭐 장기 라인에서 좀 저항은 나왔지만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하이로코리아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쭉 이제 위에서 고점에서 매물 나왔지만 꾸준하게 볼 때는, 장기로 볼 때는 상승 트렌드를 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태광이나 승강밴드, 하이로코리아 같은 피팅 업체들, 우량회사들입니다. 우량회사들. 많은 기업들이 이제 사라졌고, 남아있는 기업들은 재무구조가 아주 우량한 기업들만 남아가지고 이제 성장하겠죠. 업황이 좋아지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 성장할 텐데,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대세를 장악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BMT 같은 종목들. 이거 좀 덜 내렸죠. 그 다음에 인화증권 같은 종목도 사실 뭐 주목을 별로 못 받던 종목인데, 좀 중소형주입니다. 그래서 인화증권 같은 종목도 오늘 주가가 출렁거렸죠. 확 내려왔다가 다시 확 올라가는 이런 모습 보이고, 그 다음에 대양전기, DK락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조선기자재 관련 종목들인데, DK락, 대양전기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주가가 바닥에서 쭉 올라온 거고, 장기로 보면은 이제 대양전기도 바닥 구명이고 DK랑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한라 IMS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장기로 좀 조정을 받고 이제 좀 반등하는데, 장기로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단기 올라가니까 매물 많이 나온다 이런 개념을 보시고, 그렇지만 이제 펀더멘탈 상으로는 좀 좋아지기 시작한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하면 되겠다. 그래서 조선 쪽의 종목군들은 일단 조선 대표 종목, 대표 종목에서 우리가 저는 그냥 한국조선이나 현대미포 같은 게 좋아 보여요. 삼성중공업이나 이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량한 종목인데, 그만큼 기관 외국인들 매물이 작기 때문에 오늘 상대적으로 좀 견조하지만, 좀 세월이 지나면 결국 한국조선이나 현대미포가 좋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 보시기 바라겠고, 그래서 주식을 할 때에 좀 아직까지 조선업종 자체가 확실히 좋아진다는 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선택은 업종 내에서 우량주, 그래서 한국조선이나 현대미포조선, 또 기자재 종목에서도 우량주, 뭐 태광이라든가 승강밴드 같은, 또 동성화인텍이나 한국화분 이런 종목들이 좋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이 접근하기에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자. 일단 LNG선 100척을 2027년까지 건조한다는 얘기고, 사실 카타르뿐만 아니라 앞으로 조선 쪽은 뭐 발주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렇게 결론 내립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가장 주목해야 될 쪽이 역시 이제 은행주하고 자동차 쪽이에요. 자동차가 최근 들어서 계속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인데, 현대차가 주가가 이제 꾸준히 쭉쭉쭉 올라오죠. 많이 오르지 않았죠. 그래서 사실은 기아차가 훨씬 더 탄력적입니다. 지금 기아차가
기아차가 지금 36,000원까지 올라왔는데 굉장히 탄력적이고 제가 이제 요 국면에서 쭉 말씀을 드렸죠. 요 국면에서 말씀드렸는데 참 안 올라서 답답했다. 3만원대에서 처음에는 3만원 돌파가 답답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4만원까지는 갈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3만원대 돌파하니까 비교적 탄력이 강해지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 3일 동안에 상당히 탄력이 강해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4만원까지는 뭐 무난히 갈 것 같다 생각이 들어가고 그리고 수급 보니까 기아차의 수급 보니까 외국인들도 뭐 많이 매수하죠. 오늘도 뭐 많이 매수한 것 같습니다만은 많이 매수하고 기관들도 꾸준히 매수하고 그래서 기아차는 사실 너무 저평가됐다. 그 금융위기 끝나고 주가 올라갈 때 8만원까지 갔던 거였거든요. 근데 8만원까지 갔다가 이게 2만원까지 내려온 것은 좀 심했죠. 주가가 4분의 1 토막인데 그래도 글로벌 리딩 자동차 기업인데 현대기아차가 글로벌 5위에 들어와 있잖아요. 5위에 뭐 지난번에 4위까지 왔다 그러는데 그런 기업이 지금 주가가 최고치 대비해서 4분의 1 토막이다. 이건 좀 심하게 내려왔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자는 얘기죠. 가치주 개념에서 그렇게 보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표적인 가치주가 또 은행주 아니겠습니까? 은행주 KB금융 신한지주 다 4%씩 올라가는데 이제 KB금융도 드디어 이제 요 고점을 박스권 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거래량도 좀 늘고 있는데 아직 가야 될 길이 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요것도 일단 뭐 그래요. 45,000원 정도까지는 44,000원까지는 뭐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다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일단 은행주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가치가 있는 거라거든요. 가치가 있는 거. 은행주가 뭐 금방 망할 리도 없고 또 물론 이제 우리 카카오뱅크 같은 소매금융 전문 기업들이 나오면서 조금 타격은 받겠지만 그래도 기업금융이 또 주안이겠습니까? 그래서 기업금융이 금방 카카오뱅크로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기업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대규모의 자본과 그동안의 신뢰관계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KB금융이나 신한지주 같은 대표 은행 이것들은 결국 뭐 상당 기간 동안 생존한다. 금방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주가 너무 빠졌다는 얘기죠. 지수가 만약에 2200가고 2400가고 하면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주가 회복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은행주들의 모습들도 괜찮아 보인다라는 거고 계속해서 보유 관점 혹은 아직도 상당히 쌉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 관점이고요. 그다음에 증권주의 모습들도 괜찮죠. 삼성증권 오늘은 뭐 키움증권도 올라오는데 소매 쪽에서는 키움증권 가장 뭐 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탄력적이게 삼성증권은 사실은 주가 잘 안 올라가는데 키움 같은 것은 무량하기도 하거니와 주가 올라갈 때 되면 잘 올라가죠. 최근에 뭐 고객여탁금 늘어나고 또 뭐 이제 거래 늘어나고 하면은 어쨌든 최근에 이제 수수료로 먹고 살진 않아요. 증권사들이 뭐 수수료보다는 신용이자로 먹고 산다 그러는데 어떤 키움증권 같은 이런 종목들도 이제 힘차게 올라오는 모습들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봐야 될 종목들이 이제 전기차 2차전지 쪽인데 2차전지에서는 어제 에코프로비엠 많이 올라왔지만 오늘은 조정이에요. 조정인데 어쨌든 에코프로비엠이 이게 이제 삼성과 가장 관련이 깊은 이제 그런 기업이고 해서 어떤 차트 모양으로는 아직까지 뭐 매수하기에 아주 적극 매수는 아니고 저점 매수 정도이지만 차트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거. 삼성전자 신용이자 10%예요. 도둑놈이다, 그죠? 도둑놈이다. 무슨 이자를 10%씩 받냐, 대출이자를. 그죠? 저는 신용 같은 거 이제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신용이자 10%면은 정말 도둑놈이다. 그러니까 뭐, 키움이나 이런 데가 요즘은 신용이자를 먹고 산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신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용하지 말고, 그럴 바에 그냥 담보대출 받아. 예?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하는 게 낫지. 이자 싸잖아요. 그 이제 이자에다 우리가 죽는 거예요, 이자에. 자, 그리고 남북주는 아까 좀 반짝대는 것 같다가 또 그냥 지지부진이에요. 그래서 아까 나온 내용이 간단히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남북주 관련해가지고. 그냥 뭐 그런 대로 뭐 나쁘지 않은 재료가 나왔는데 그 재료 내용은 뭐 이런 거예요. 북한 유튜브가 아니라 아까 이제 나온 내용이 뭐냐면은
그걸로 제가 저걸 안 해놨네. 요거. 파주에 개성공단 물류센터를 만드는 거, 요거가, 우리 군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파주의 개성공단이니까 요거는 이제 접경지 종목이죠. 접경지 종목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접경지 종목 뜨고 있다라는 얘기를 보내드렸는데, 3월 달에 심의 통과를 못했는데, 이번에 세 번째로 또 신청했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면은 파주에 물류단지 만드냐 하는 것은 개성공단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개성공단 배후의 물류단지 이걸 만들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요 얘기는 뭐냐면은 접경지 지역이 이런 식으로 개발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죠. 접경지가. 그런 관점에서 아까 이제 그 접경지 종목들 쭉 봤는데, 아침에 아까 뜨는 모습은 코아스가 좀 떴었고요. 그리고 자연과 환경도 떴었고, 삼육물산도 좀 떴었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 이후에 좀 주가는 또 다시, 근데 일단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역시 남북주라 그러면 저는 그냥 철도주, 대아TI 푸른기술, 또 일신석재 아난티 금강산주, 그다음에 인디에프 신은 좋은 사람들, 이런 종목들이 중심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요약합니다. 어쨌든 가치주로서 자동차주, 기아차 같은 거, 또 가치주로서 은행주, 신한지주 같은 거, 또 조선주가 오랜만에 뜨기 시작했다, 조선주 흐름들, 그런 것들 좀 눈여겨보시고, 그 외에도 이제 철강주 포스코, 조선과 자동차가 좋아지면 뭐 철강주 좋아지겠죠. 또 유가 올라오니까 석유화학주들, SK이노베이션 같은 거, 또 전기차는 영원하다, 2차전지 관련 종목도 계속 보시기 바라겠고, 지금 이제 현재 가장 좀 조정받는 게 플랫폼 종목인데, 카카오나 네이버를 보게 되면은 주가가 많이 조정받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카카오 네이버는 조정 과정이라 그랬죠. 제가 조정 과정인데, 이제 21선가의 이제 지지 여부, 요거 이제 21선 올라와서 지지를 받겠죠. 요거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네이버 같은 종목들 똑같죠. 그리고 나머지, 최근 들어 더존비전도 올라오고, 아프리카TV, 카페24 이런 것도 올라오긴 하는데, 좀 보자고요. 미국은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이게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가요. 지금 이제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차트가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서는. 그래서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의 그 차트 보면 정말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줌 비디오하고 이제 뭐가 또 관련이 있나를 봤는데, 이게 뭐 화상회의 같은 이런 쪽은 그렇게 뜨는 종목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쭉 보겠는데, 어차피 카카오 네이버랑 좀 관련된 거 아니냐. 어차피 카카오 네이버가 카카오 TV 이런 것도 하죠. 또 아프리카 TV도 뭐 그렇습니다만, 이제 그런 거랑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지켜보자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서 오늘도 좋고 내일도 더 좋을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조선주 만약에 조금 추격 매수 하신 분들은, 추격 매수 하신 분들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추가 매수,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조선주는 어쨌든 주가가 이렇게 쭉 밀려 내려왔지만, 다시 이게 이제 장기적인 호재가 나온 것이라서 밀려 내려왔지만, 이제 장 마감 정도, 뭐 3시 지나서 추가 매수 좋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 하면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 어차피 이것들은 이제 장기적으로 호재를 맞았다라고 보셔야 돼요. 태광이나 승강밴드나 하이루코리아, 동성화인텍, 한국화본 마찬가지고, 또 뭐 대우조선이나 삼성중공업이나 또 한국조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선주는 어쨌든 간에, 대한해운, 이게 이제 해운주들도 이제 좋아질 거예요. 해운주하고 조선주들이 앞으로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회복되니까. 경기 회복되면 해운운임 올라가고, 해운운임이 올라가면 신조선이 또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신조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조선제 그 발주가 막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볼 때 조선 발주 좀 나올 거다라고 보면, 그런 관점에서 조선주는 보유하시면서 장 마감 정도의 추가 매수, 이렇게 이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요약 정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녁 9시, 밤 9시에 다시 뵐게요. 대단히 감사합니다.